한 주간의 IT 이슈를 점검해 드립니다. IT 이슈 위클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환입니다. 11월 25일이네요. 네. 야, 벌써 이제 2019년이 다 갔습니다. 네, 11월 25일이면은 이제 올해 11번째 월급을 받으실 텐데, 자, 이제 올해 받을 수 있는 월급도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은 그런 주간이군요. 11월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월요일에 방송을 해드립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슈를 제가 딱히 못 찾았기 때문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간추린 IT 뉴스. 예, 뭐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미니 이슈 분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뉴스를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대문 이미지에 넣었던 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좋아요가 과열되고 또 악성 댓글의 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인스타도 그리고 트위터도 유저 참여와 관련된 부분에 운영 정책을 바꾼다고 합니다. 인스타는 이미 5월부터 순차적으로 좋아요 수를 보여주는 것에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모든 분들에게 적용된 것 같지는 않고 뭐 일종의 A/B 테스트 비슷하게 지금 일부한테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컨텐츠가 있으면 뭐 누구누구님 외 여러 명이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이 돼요. 예전에는 누구누구님 외 뭐 2,532명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나왔었죠. 그게 이제 과감하게 바뀌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다뤄드린 적이 있어요. 인스타에서 좋아요 수를 없앤다. 근데 과연 그게 의미가 있겠냐? 뭐 이런 제가 멘트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어쨌거나 정책을 바꾸겠다고 하니, 그리고 실제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요건 제가 뒤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 23일 그리고 23일에 트위터는 특정 댓글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적용했고 그런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인스타와 유튜브에는 이미 비슷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다 하는 유저가 올린 댓글 단위로 숨길 수도 있고 그 유저의 댓글을 아예 숨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뭐 회사마다 서비스 정책은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이미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국내에서도 사실 설리 씨의 죽음으로 인해서 설립법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카카오가 연예 뉴스 섹션에 대해서는 댓글을 폐지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지금 사실은 그 녹화를 24일 밤에 하고 있는데 실은 조금 전에 제가 아는 분으로부터 이 구하라 씨가 돌아가신 것 같다. 뭐 이런 뉴스 속보가 난 거를 제가 받았어요. 이 혹시나 또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과 관련이 있는지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얼핏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연예인들이 뭐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 강심장인 것 같고 그죠? 멘탈 갑인 것 같지만 사실 뭐 연예계 생활하는 게 쉽지 않죠. 뭐 설리 씨를 봐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문제 의식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그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시작됐던 웹 2.0, 이거 진짜 오래된 단어죠. 이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웹 2.0이라는 그런 그 어떤 키워드, 뭐 철학, 뭐 마치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워딩이랑 되게 비슷한 건데 이제 웹 2.0이 만들었던 그런 유저 참여형 뭐 컨텐츠, 유저 참여형 뭐 레이팅, 또 유저들이 만드는 피드백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유저들 사이에서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성장해 가는 사실은 그 역사를 지금까지 2000년 초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웹 2.0이라는 철학이 이끌고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철학이 이제는 슬슬 저물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스타나 트위터가
이렇게 유저가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걸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상당히 큰 변화죠. 아마 회사 내부에서는 이 정책의 변화를 두고 상당히 많은 그 논란과 그죠? 예, 갑론을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만큼 이제 철학적인 부분 또 서비스의 트래픽에 주는 영향 이런 것들이 뭐 상당하기 때문이죠. 뭐 어쩌면 또 인스타도 트위터도 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굉장히 안 좋은 그 성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그 의미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썼습니다만 몇몇 업체의 노력으로 과연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말 국가와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왜 그러냐면 온라인 서비스가 초반에 나와서 우리에게 뭐 이렇게 사용되던 그런 시대하고는 지금 파급력이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몇몇 업체들의 그런 변화, 노력으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유저가 참여하는 부분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지난 20년간 사실 그것의 긍정적 효과를 계속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으면서 웹 2.0의 철학이 거의 모든 서비스, 그죠? 인터넷 서비스, 특히 뭐 SNS 서비스 이런 데에는 그 철학이 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는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뉴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이제 앞에 다가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IT 기업들의 주가가 올해 폭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뭐 주가라는 건 늘 그렇듯이 기대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년은 진짜 이제 IT가 주인공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IT 기업들의 주가가 올 초에 대비해서 41%나 상승을 했고요. 이거는 2009년 경제공황 이후에 경제위기 이후에 굉장히 이제 양적 완화 정책에 의해서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던 그때 이후로는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는 사실상 유동성이 높아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올해 오른 것은 이 그야말로 IT 업계에 대한 어떤 그런 건전한 그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느냐,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보도인 것이죠. 특히 이제 5G와 AI가 주요 테마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대감이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5G는 한 2년 갈 거다. 근데 이제 AI는 한 10년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혹시나 이제 IT 주제에서 뭐 새로운 사업을 벌이시려고 하거나 또 새로운 어떤 회사를 만드시려고 하는 분들은 뭐 잘 참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뭐 머니마켓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로 창업하는 것은 뭐 저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현명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뭐 회사라는 게 결국은 이 돈이 있어야지 뭐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나 뭐 일각에서는 또 비관론도 있죠. 이제 5G의 확산 속도나 AI의 보급 속도가 늦춰지게 되면 이게 또 한순간에 버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 어쨌든 언론이니까 뭐 이분들의 얘기가 다 맞진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또 상대적으로 보면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돈이 갈 데가 없나 싶은 생각도 저는 살짝 들었어요. 결국은 IT 쪽에 계속해서 뭔가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런 영향은 그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우리나라 산업에 또 주식시장에 그죠?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이제 내년에는 특히 5G나 AI나 말 그대로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성과를 내야 되는 시기가 올 텐데 과연 어떤 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제가 좀 이 뉴스가 약간 신기하게 제가 들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그냥 이슈 키워드를 잘 잡은 업체들이 좋은 주가를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뭐 제가 좀 시니컬하게 말씀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토종 OTT가 결국은 삼국 시대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SKT와 지상파 3사는 푹과 옥수수를 합쳐서 웨이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JTBC와 CJ ENM이
뭔가 OTT를 공동으로 만들겠다 했습니다. 뭐 이게 지금 티빙이라는 기존의 CJ ENM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할지 뭐 새로운 서비스가 될지 뭐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하여튼 계획만 이제 발표가 됐죠. 둘이 손을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그러면서 사실은 JTBC와 CJ ENM이 또 웨이브에 뭐 결국 이제 컨텐츠를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또 알려져 있고요. 뭐 이거야 뭐 협상하면서 계속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웨이브와 뭐 티빙 혹은 뭐 썸띵의 그런 대결 구도로 가는 게 아니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KT에서 자체 서비스인 시즌이라는 것을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삼국 시대로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한편 보면 넷플릭스조차도 지금 디즈니 플러스가 출시되자마자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뉴스가 속속 나오고 있죠. 왜냐면 워낙 그 최근에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그런 킬러 컨텐츠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디즈니가 컨텐츠 공급을 하지 않으니 바로 넷플릭스도 영향을 많이 받는, 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해외 업체들도 이렇게 컨텐츠 파워가 빵빵하고 또 그 컨텐츠 파워가 굉장히 빵빵하다는 넷플릭스조차도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게다가 또 G세대의,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G세대의 소비 성향을 보면 이제 짤 영상을 주로 소비하잖아요. 즉 이제 검색 엔진에서 나오는 아주 짤막한 영상이나 아니면 유튜브를 주로 소비를 하는 뭐 그런 세대들의 또 이제 흐름이 있는데, 결국 이제 해외 업체의 이런 컨텐츠 파워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OTT를 소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G세대의 이런 소비 행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과연 국내의 이런 그 OTT가 이렇게 3파전으로 쪼개졌을 때, 과연 이게 해외 업체 대비 또 혹은 기존의 뭐 유튜브나 이런 그 짤 영상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들 대비, 글쎄요,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요? 돌파하기 참 어려워 보이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말이죠. 사실은 결국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자, 이렇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선택을 굳이 해야만 하는 이제 그런 불편한 상황이 사실 있는 것이죠. 뭐, 결국 이제 지상파 위주로 보려면 또 웨이브를 깔아야 되고, 뭐, 또 가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떤 건 유료로 해서 안 보일 거고, 그죠? 뭐 JTBC나 CJ ENM 거를 좀 핫하게 보려면 또 뭐, 티빙인지 뭔지 새로운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걸 또 깔아야 되고, 또 뭐 KT가 이제 어디랑 제가 주로 손을 잡을지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또 뭐 시즌이라는 걸 또 깔아야 뭐 또 뭔가를 볼 거고, 그죠? 또 뭐 미드를 좀 보려면 넷플릭스를 가입해야 되나? 이게 뭐 또 영화를 좀 보려면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해야 되나?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복잡한 상황이죠. 네, 여기도 이제 또 뭐 애플 TV도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바야흐로 OTT의 정말 춘추전국 시대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국내의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서비스 파워와 굉장히 제한적인 컨텐츠 파워, 그리고 또 아주 제한적인 컨텐츠의 어떤 그 투자 여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야, 이게 이렇게 그 3파전으로 나눠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사실은 올해 연말에 또 카카오에서는 이제 카카오 톡팁이라는 것을 내놓을 계획이죠. 뭐 주로 이제 자체 컨텐츠를 주로 이제 유통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모르죠. 예, 톡TV 자체도 점차 이제 KPI를 잡고 점점 숫자에 욕심을 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컨텐츠들을 실으려고 하겠죠. 자, 그러니 결국에는, 자, 이게 이제 이 국내에서도 벌써 이제 서비스가 막 3개 이상으로도 계속 쪼개질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리 우리가 경쟁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거 뭐 결국은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아니면 뭐 애플로 귀결되는 거 아닌가 싶은 살짝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예, 제가 막 꼰대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지상파라는 건 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구나. 뭐 이런, 예,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예, 코바코 막 심지어 광고공사 이런 것도 다 국가가 갖고 있었는데, 예,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했나 싶기도 하고, 예, 더 엉뚱한 생각입니다. 자, 아무튼 그 토종 OTT들이 지금은 이제 쪼개졌는데, 뭐 사실 해외 업체들도 쪼개져 있으니까 뭐 한번 뭐 한 판 떠봐야죠. 근데 어쨌거나 좀 현명한 판단들을 잘 하셔서, 예, 해외 업체, 해외 서비스들 대비해서 분명히 좀 경쟁력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진화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IT 이슈 위클리.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구독과 또 좋아요와 댓글, 좋아요 늘 제가 말씀드리면 좋아요 한 번씩, 돈 안 들잖아요. 그죠? 한 번씩 딱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도 IT를 위해서,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